그러면 오늘 체포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 시간대별로 좀 볼까요? 네, 시간대별로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요. 먼저 공수처 차량이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한 거는 오늘 오전 4시 6분쯤이었습니다. 4시 6분. 그러니까 4시 6분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각에 도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 청사에서는 훨씬 전에 이제 출발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 3일에 있었던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비교를 했을 때는 2~3시간 정도 빨리 움직인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일찍 도착을 했지만 진입은 쉽지 않았습니다. 5시쯤에 저희 취재진 카메라에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가 포착이 됐는데요. 이제 체포영장 또 수색영장을 보여주자 불법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항의를 하면서 저지하는 모습이 화면에 담겼죠. 또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인근 도로에서 이제 항의에 나섰습니다. 네. 5시쯤에 이제 변호사를 만나서 영장을 보여줬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불법이다 하면서 항의를 했고요. 네,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저지를 했고요. 네. 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6시 53분쯤에 이제 경찰에서 관저 출입문 개방하라 이렇게 경호처에 경고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고 방송을 한 게 6시 53분. 그러니까 4시에 도착을 했는데 경고 방송을 하는 게 6시 53분. 그러니까 상당히 이 1차 관문을 진입하는 데는 1차 집행 때보다 지난번 집행 때보다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집행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1시간 이내로 이제 관저 진입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보면 4시 초반에 도착을 했는데 실제로 경찰이 관저 안으로 사다리를 이용해서 진입한 거는 7시 30분쯤이란 말이에요. 7시 30분. 네. 그러니까 4시쯤에 와서 7시 30분이면 무려 3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일단 관저에 진입을 하는 게 지금 저희가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앞에 버스가 정문을 가로막고 있죠. 이게 지난번 1차 집행 때도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가로막고 있었고요. 근데 1차 집행 때는 1시간 안에 여기를 금방 진입을 해서 생각보다 빨리 되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3시간 30분이나 걸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죠? 오래 걸린 이유는 이제 지난번에는 변호인단이 12시쯤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관저 바로 앞까지 진입을 한 상태에서 이제 변호인단을 만나서 이제 저지를 당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관저 정문 앞에서부터 이제 변호인단에게 막힌 겁니다. 아,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불법 영장 집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저지를 했던 것이고요. 그럼 결국 변호인단이 호응하지 않았고요.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 3시간 반 이후에 7시 반쯤에는 결국 담을 넘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사다리를 이용해서 경찰 2명 정도가 먼저 담을 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 2명이 먼저 사다리를 이용해서 진입해서 들어갔다. 네, 그리고 그 뒤 따라서 대거 그 집행 인력들이 몰려 들어간 것들이 저희 취재진 카메라를 통해서 당시에 포착이 됐는데요. 네. 네, 1차 체포 때보다 상당히 눈에 띄게 많은 인원이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1차 저지선을 넘고 조금 전 보여드렸던 버스는 2차 저지선이었는데요. 네. 그것도 우회에서 통과한 다음에 좀 관저 바로 앞에 있는 철문까지 이동했었던 겁니다. 순조롭게 네. 도착을 했었고요. 네, 지금 이렇게 버스가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렇게 체포를 집행하기 위해서 공수처 인력과 경찰 인력들이 들어간 다음에 이 진입로를 막고 있던 버스들을 다 제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그 관저 바로 앞에 있는 흰색 철문 앞에서 막혔잖아요. 네네. 네, 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변호인단이 저지를 하면서 빈손으로 돌아갔어야만 했는데 이번에는 오전 8시쯤에 이제 수사팀에서 관저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당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가 함께 들어간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그 후에 이제 윤 대통령 측 다른 변호인이죠. 김홍일 변호사, 그리고 이만희 의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도 관저 안에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앞에서 항의를 하다가 네. 관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일부 의원만 관저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네. 관저 안에서는 이제 경호처 직원들 또 이제 변호인단,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또 공조수사본부 이렇게 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네. 사실 그 관저 바로 앞 철문을 뚫고 들어간 거는 지난번 체포영장
때보다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논의가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체포영장이 집행된 건 10시 33분. 그러니까 10시 33분. 네, 관저 안으로 진입한 게 8시쯤이기 때문에 2시간 반이 돼서야 집행이 가능했고요. 8시쯤에 관저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체포를 들어갔고, 근데 10시 33분에 체포가 됐으니까 2시간 반이나 시간이 걸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논의가 오래 걸린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변호인단들이 항상 체포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주장을 해왔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왔기 때문에 비슷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고요. 또 당시 이제 알려진 내용으로는 뭐 자진 출석이라는 다른 방안도 이제 내부에서 제시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안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제 상황을 보니까 경호처가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거가 아니라 거의 안 막는, 경호처가 완전히 사실상 들어오게 협조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 나온 내용이 그럼 자진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자진 출석이라는 거 말 자체가 사실 성립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체포영장이 지금 2번째 발부가 된 상태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관저 안으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스스로 오느냐 아니면 체포된 상태로 오느냐 이런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자진 출석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네, 상태인 거죠. 여기서 자진 출석이라는 말을 했지만 자진 출석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진 출석은 이미 하지 않은 거죠. 네, 자진 그렇습니다. 출석은 이미 하지 않아서 세 번에 거친 출석 요구를 다 거부했고 1차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했고 2차도 결국은 사실상 거부하다가 마지막까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결코 자진 출석일 수는 없는 건데, 그럼에도 자진 출석을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 궤변이죠. 네. 그러면서 자진 출석 형태로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좀 왜 이랬는지 좀 추정되는 부분이 있긴 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체포영장 지금 관저 안에 들어가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단 측에서도 다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을 때마다 입장을 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다른 방안을 제시해서 조금 더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또 나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뭔가 나는 자진 출석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는 추정도 일부 있고요. 그런 추정도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이 뭐 자진 출석 형태를 요구했지만 2시간 반 지나서 결국 체포가 됐습니다. 10시 33분에 관저에서 체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워낙 예전부터 과거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이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간 걸로 보이고요. 10시 33분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 이제 한남대교를 거쳐서 이제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이 경기도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공수처 청사에 도착한 시간이 몇 시였죠? 10시 50분쯤입니다. 10시 50분쯤. 네. 그러니까 20분이 좀 안 걸렸네요. 네, 사실 저희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반대편 도로는 좀 꽉 막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 청사로 들어오는 그 도로는 조금 비교적 뚫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리가 17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이제 별다른 교통 체증 없이 한 번에 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20분 만에 왔는데 결국은 그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갖춰줬습니다. 현재 대통령 신분이고 경호 대상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차량을 타고 경호차를 타고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면서 경호관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전파 방해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차량 통제도 하면서 결국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어쨌든 갖춘 형태로 해서 공수처까지 왔습니다. 공수처까지 온 게 한 20분 정도 걸려서 10시 50분이었는데 근데 김민지 기자가 방금 전 얘기한 게 11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10시 50분이 도착해서 사무실에 올라가고 앉고 뭐 자리를 잡고 하는 시간까지 생각한다면
사실상 그냥 도착하자마자 조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0분쯤 청사에 도착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저희 최신 카메라에 잠시 포착이 된 걸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고요. 바로 조사가 10분도 안 돼서 시작이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안에 어쨌든 고강도 조사를 마쳐야 되고 지금 공수처에서 만반의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물어볼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만큼 바로 이제 조사에 돌입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1시간 20분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조금 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뭐라고 했냐면요. 오늘 체포에 대해서 국격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내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 피의자가 정당한 법 집행에 의해 체포된 것이 국격이 무너진 건가요? 아니죠. 반대죠. 네. 오늘 비록 2차지만 공수처에 의한 체포영장 집행이 성공을 하면서 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거잖아요. 그걸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외국에서 봤을 때, 야, 대한민국이 사법 시스템이 살아있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도 저렇게 내란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체포가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을 때 그 후에 그야말로 국격이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정시도 안 좋아졌고 환율도 안 좋아지고 경제에 좀 타격이 왔잖아요. 네. 오늘 이렇게 사법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체포영장 집행의 성공을 통해서 이제 국격이 올라가고 오히려 경제가 저는 많이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법원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이 네. 경호처에 무력에 의해 저지가 되고 네. 법이 사법 체계가 집행이 안 되는 거. 네. 이거야말로 국격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국격이 떨어지는 거고 네.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그게. 이 나라는 그 한국이라는 나라는 법치주의가 이렇게 무기 들고 저항하면 작동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외국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위협한 행위를 해도 버티면 되는구나. 네, 심지어 내란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버티면 되는구나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야말로 예, 국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국격이 떨어지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참 우리 다수 국민들이 그 국민의 의사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주권자로서 정말 할 일을 제때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특히 참 저는 이 지난 12월 3일 이후를 쭉 반추해 봤어요. 그랬을 때 저는 두 번의 고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두 번의 고비. 네. 첫 번째 고비는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첫 번째 시도에서는 부결됐잖아요. 네, 그것도 두 번째 시도 만에 통과가 네. 됐죠. 네. 그것도 두 번째 만에 됐죠. 네. 네. 첫 번째 실패했을 때 그 후에 국민들이 나섰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 앞에서 매일 집회를 하고 다수 국민의 의사가 뭔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여당 국회의원들의 비록 일부지만 마음을 돌려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정족수를 채워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저는 네. 오히려 그게 제일 힘든 장애물이었다고 봐요. 네. 그것이 첫 번째 장애물이었다. 예, 첫 번째 장애물이고 두 번째 고비는 예. 더 제일 힘든 고비였고 네. 두 번째 고비는 이제 오늘 성공한 거죠. 오늘 그 두 번째 고비를 넘었다.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해서 네. 그래도 아직 허울 뿐이지만 현직 대통령인데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 그리고 초기의 공수처는 그래도 대통령인데 어떻게 체포해 가느냐 이런 식으로 막았었기 때문에 또 1차 영장 집행에서는 공수처가 너무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패하고 돌아서자 많은 국민들이 또 공수처에 대해서 압박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수처가 계획도 잘 세우고 또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이번에는 그 영장 집행을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2차 영장 집행의 성공의 큰 요인은 바로 경호처 직원들이 이제 국민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을 선택할 것이냐 의 선택의 기로에서 국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한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다. 네. 그것 네. 때문에 이번에 2차 영장 집행을 성공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 있었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네. 시청하시는 많은 국민들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 이제는 안심하셔도 된다. 왜 이제는 그렇죠? 안심하셔도 네. 됩니다. 왜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구금 상태로 있을 거예요. 아, 네네. 구금 상태로 있을 거고 구금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지지 세력에게 과거처럼 이렇게 선동적인 발언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기도 힘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이제 수사기관이라든지 혹은 헌법재판소, 법원 이런 우리 사법 시스템이 할 일을 알아서 잘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앞으로는 짧게 제가 예상을 하면, 네. 감히 예상을 하면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체포됐고 윤 대통령은 48시간 이내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상태로 20일 정도 있다가 네. 그 다음에 기소될 겁니다. 네. 기소돼서는 이제 법정에 세워질 거고 그 1심 재판이 열릴 때쯤에 2월 말경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민간인 윤석열이 되는 거고요. 네. 민간인 신분으로 1심 재판을 받고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국민들은. 네. 왜냐하면 민간인 윤석열 씨의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앞으로는 이제 법원에 의한 법적 절차만이 남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